네, 2023년 신상 프로그램 파격 타임세일 종목 카텔 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은지입니다. 시장이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경계감이 잔뜩 드리워진 모습입니다. 오늘 양대 증시의 현황이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1일 2660선에서 거래가 됐었던 코스피 지수는 한 달 반 만에 5%대 하락을 하면서 오늘 2540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의 약세에 박스권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 종목 상담부터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언박싱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짜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핫하고 행복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스탁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타임어택 코너에서 진행되는 종목 진단은요,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링크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으로 함께 참여를 하시면요,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 상담도 준비가 돼 있어요.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전화로도 더욱 간단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 망치가 나왔네요. 차트를 보다가 차트 그 자체가 돼버린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젠틀하게 인사하세요? 오늘 이미지는 좀 젠틀인가요? 아니죠. 사람이 바뀔 때도 있어야죠. 좀 언제까지 반전 매력을- 까불다가 아니죠. 근데 저는 네. 이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싫습니다. 왜요? 네. 젠틀하게 인사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한마디 해드렸더니 안 또 어울리는 싫다고 것 하시면. 같아서. 네. 하던 거 해야지 안 하던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할 말을 또 까먹었잖아요. 전문가님 때문에. 네. 비로비로. 아유,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다 보셨다시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전 오후장을 다 씹어먹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한가는 한 종목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거 유념하시면서 그리고 오전장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뭐였죠? 컴퓨터, 양자 컴퓨터 관련주 한번 시장에서 큰 부각을 보여주나 싶었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던 9월달 시장의 흐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전장에 솟아 올랐다가 오후장에 산 타고 내려오는 그 상황을 오늘도 똑같이 연출했다라는 거. 그리고 오후장은 어땠느냐? 네. 2차 전지 관련된 지난밤에 테슬라의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2차 전지 소재와 부품 관련주들에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것마저도 전부 다 올라간 게 아니라 특정 몇 개의 종목들만 큰 폭의 상승을 그랬군요. 보여줬다라는 건 수급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월달 시장과 더불어 10월달, 11월, 12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랠리는 자 보세요. 2차 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AI 나왔죠. 그 AI에 섞여 있는 것들이 뭐뭐 있었습니까? 의료와 로봇들이 있죠. 지금 이 AI 속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는 곳들이 유커 관련주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는지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는 거죠?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에 널려 있긴 하지만 주가를 상승 견인할 만큼의 모멘텀이 작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가장 크게 다가오고 네. 있고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살이 안 찌셔가지고 모르시겠지만 비만 치료제 비만약이요. 관련된 네. 이슈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삼성과 하나, 두산 그리고 포스코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겠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2030 네. 프로젝트로 용인지구에 추가적인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엄청난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기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1년 단위로 쪼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랠리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2차 전지로 랠리가 돌아갔을 땐 제 생각에는 리튬 가격은 과잉 공급으로 하락하고 있으니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 시장에서 한번 관망세가 나오는 게 어떨까. 그래야 2차 전지가 조금 더 활발한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장뿐만이 아니고 지금부터 9월 달 시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오전장에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오후장에 보지 마시고 오전장에 진입하셨어도 2시간 이상 종목을 들고 있기보다는 단기성 매매로 종목을 조금 더 짧은 기간을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만드시는 게 아니면 뉴스가 포착되지 않은 다음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순환매가 다음 돌아가는 그런 테마들에 미리 선점을 하셔서 진입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셔서 기다리시는 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요즘 들어서 주도주가 누가 될 것인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 정말 많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15분 동안 여러분의 종목 진단, 걱정거리까지 저희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 네. 오늘 사진 이렇게 찍었어요.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왜요? 잠깐만 와보세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도 이게 맞아요, 지금? 저보다 조금은 더 있으시네요. 이렇게 이게 보니까. 맞아요? 저보다 조금은 더 있으시네요. 뭐 네. 엘릭서라도 드셨습니까? 네. 키가 이게 와 사진 찍을 땐 몰랐어요. 근데 네. 올라가고 나니까 이쁜 알겠더라고요. 여성분한테는 약한 톤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방송용 강자에게 이미지일 강할 뿐입니다. 뿐이에요. 네, 저는 강자에게 강자입니까, 강할 제가? 뿐이에요. 키가 네. 큰 사람은 강합니다, 그죠? 에이. 강자에게는 강해야 합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네. 자, 요즘 장도 별론데 오늘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더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척 튜브님 종목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게 네. DB하이텍이고요. 7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오래 들고 계셨대요. 아, 이거 정리를 해야 72,000원? 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왔는데요. 이거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DB하이텍. 오, 네. 오늘 종가가 51,1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7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손실 구간 손실이 조금 있으신데 이거 대응 주가가 전략 어떻게 상승했을 될까요? 때는 확실히 모멘텀이 있었던 기업은 맞아요. 맞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종목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은 적정가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가격이고 더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5만 원 초반까지도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인데 지금 주가를 한번 상승시켰던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거는 재차 상승을 기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내 평균 단가까지 과연 올라올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텐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5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었고 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지금 뉴스 없습니다. 모멘텀 작용되고 있는 거 없고요. 그러면 주가는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와중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하락시키지 않는 이상은 투매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투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뉴스 한 번, 두 번으로 주가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 장기 차트로 봤을 땐 현재 가격 구간이 고점 부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간 박스입니다. 중단 박스에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단가로 가지고 계신 72,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지만 네.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더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해요. 2022년도에 펀드로 인해서 네. 주가를 부양하겠다라는 주주 정책을 펼쳤을 때의 상승분처럼 무언가 주식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해당 기업의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떠한 이슈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이슈가 없는 이상엔 본전 부근에서 익절, 약익절 하시고 나오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하기 위해서는 8만 원을 넘어가야겠죠. 그런데 어떠한 재료도 없는 상황에서는 8만 원을 넘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7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7만 5천 원 반 라운드 피겨 가격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7만 5천 원이 되기 전에 익절하시고 빠져나오신 이후에 만약에 아니면 익절하기 전에 뉴스가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 뉴스의 모멘텀을 확인하셔서 주가의 상승견인 분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양을 파악하시고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판단 드리겠지만 자 정리하자면 상승은 할 겁니다. 본전까지는 올 거예요. 기간이 걸리더라도 오긴 옵니다. 그러면 그 본전 부분까지 왔을 때 뉴스가 없다면 약익절, 뉴스가 나왔다라면 전고점 돌파하는 움직임까지도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 DB 하이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성 전문가님께서 지금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셔서요. 7만 5천 원 부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DB 하이텍 이외에도 계속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서 더 종목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더 많은 꿀팁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DIC 한번 해볼까요? DIC 요? 네, 떡상하니까님께서 보내주신 DIC입니다. 5,580원이고요. 10% 비중 있으십니다. 이거 수익 중인데 역시 매도하기가 어려워요. 매도가 제일 어렵죠. 네, 오늘 DIC가 얼마에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9월 8일 날 종가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인데요. 로봇 관련주예요, 로봇 관련주. 네. 다른 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로봇 관련주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갭을 띄운 움직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오늘 갭을 띄운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분석을 해볼 텐데 주가를 상승시켜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건 차익 실현 매물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투매 현상은 아직까지 목격되지 않았고 거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DIC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의 이슈는 9월달 한 달 내내 지속될 거고 그리고 뭡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첫날 네. 과연 시가가 얼마에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종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혹은 내려갈 것인지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한 가지만 더 로봇 관련주에서 뉴스 한 가지만 더 나오면 DIC 7,270원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돌파할 때 들어오는 수급을 보면서 일단 1차적인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거 주가를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주식은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보 조정이 아니라 하락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할 매수 먼저 해 놓으시고 주가가 내려올 때 분할 매도죠. 분할 매도 하신 이후에 분할 매도 하신 만큼의 비중을 다시 한번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가 언제냐? 제가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가는 종목 말고 다른 테마, 다른 섹터로 자금이 들어갔을 때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을 지금부터 약 한 달 동안만 두시고 네.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내려갈 때 네. 그때 로봇 관련주에 관심이 없을 때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 한 가지만으로 추가 매수를 감행할 수 있는 기업이 DIC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안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7,270원을 넘어갈 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270원을 넘어가는 날 7,50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그냥 보유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7,500원까지 못 올라가고 종가를
7,270원 언저리나 혹은 7,270원보다 낮은 자리에서 끝난다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날 종가에 네. 보유하고 계신 물량의 절반을 익절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 가능성 시사하시면서 전 고점이 7,270원에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가격이 그날 종가가 7,500원에 형성이 될 경우에는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7,270원 이하로 종가가 형성이 될 경우에는 하락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쿠항님께서 보내주신 이수화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00원에 30% 들어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 분 티키타카 보면 즐겁습니다. 다행입니다. 좀 손실이 있으실 것 네네네네. 같은데 이수화학 오늘 종가 17,250원에 형성돼 있네요. 아, 손실이 조금 있으시고 비중도 많이 있으십니다.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네, 이 수학은 이게 사대를 잘못 잡았어요. 사대를 뭘 잘못 잡았냐면, 자 보세요. 이수화학이 작년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인적 분할하면서 주가를 한번 견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수화학이 케미컬 쪽보다 전고체 배터리의 비중을 더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늦었다 생각할 때가 더 늦은 게 아니라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하고 배터리 쪽으로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떻죠? 전부 다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죠. 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건 바닥을 디디면서 주가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27,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비중이 높으시다라고 걱정이 되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이악 물고 손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발생이냐면 뉴스가 나올 겁니다. 해당 기업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만드는 그런 뉴스가 나올 텐데 그 뉴스가 나올 때는 이악 물고 손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27,000원까지는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2차 전지 시장 자체를 너무나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 배터리 시장 자체를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배터리는 생산이 끝이 아닙니다. 리사이클 정책 나올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꼭 나와줘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모든 기업체들, 배터리 기업체들의 앞마당에 쌓여있는 그 배터리들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정리를 위해서라도 네. 뭐 IPO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M&A를 통해서든 아니면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를 통해서든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에 투자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라도 어떻게든 리사이클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하던 아니면 그런 기업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늦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네. 27,000원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50%가 넘으니까 네. 손실률이. 그런데 너무 높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올라갑니다. 네. 장기 투자 하셔야 된다는 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네, 괜찮습니다. 이수화학 27,000원 매수하셨던 그 가격까지 반등 가능성은 무조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기나긴 기다림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1분이 남아서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하. 음악 듣는 어피치님께서 보내주신 라이프 시멘틱스. 왜 기가 그러세요? 막힌 종목이 나왔네요. 5,560원에 20% 차트가 뭔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네요. 손해가 너무 심해서 손절도 못했어요. 상담 5,000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네요. 5,500 얼마죠? 네, 5,560원에 네, 20% 비중 있으십니다. 오늘 종가가 4,055원. 네, 제가 형성되어 있네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이수화학에서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라이프 시멘틱스가 왜 오늘 하한가 갔는지를 아시는 반갑겠네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자 보세요.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를 어떻게 했느냐? 제3자 배정이 아니고 주주형들 돈 줘. 투자하고 있는 형들 돈 줘봐.
나 지금 회사를 위해서 돈을 써야 돼 200억을 유상증자를 땡긴 거예요. 네. 그런데 제3자 배정을 했으면은 이런 상황까지는 안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악수를 둔 거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서 하한가를 간 건데 이수화학 물론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폭락하진 않을 겁니다. CJV 사태처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수화학은 언제든 더 큰 이슈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안 되는 거고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는 끝났는데요. 조금 전에 라이프 시멘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끝났는데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시간이 끝났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이거는,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기업의 오너라면 분명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라이프 시멘틱스는 의료 AI 관련주예요. 최근에 주가를 올렸었던 움직임이 의료 AI 관련주였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지금 각광받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주주들 돈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그거 나 좀만 줘라고 한 거죠. 근데 라이프 시멘틱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라고 볼 수가 없는 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의료 AI 관련주들인데 그 관련주의 대장주, 부대장주도 아닌 녀석이 갑자기 주주들한테 돈을 달라 그러면 악수를 뒀네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냐 너? 그쵸. 너 때문에 올라가는 거면 내가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어. 왜? 네가 그렇게 유상증자 해가지고 뭘 하려는지 알겠으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같은 관련주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악수를 두면 주주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화가 나겠죠. 그러면 주주들이 화가 난 표현을 했으니 지금부터 의료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라이프 시멘틱스의 주가는 상승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네.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평균 단가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왜?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 가격보다 높았으니까. 하지만 악수를 둠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을 했고 그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주가를 회복하기 위한 회사의 어떠한 발표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긍정적인 모멘텀이 그렇죠. 없으면 추가 상승은 어렵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판단을 네. 못했어요. 판단을 못했는데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R&D나 시설 설비 투자에 유상증자를 한 거라면 그쵸.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운영자금이 들어간다. 네. 운영자금이 20% 이상 들어간다라면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다트를 통해서 공시 상황을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장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4,00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온다면 혹은 네. 오전장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주가가 재차 반등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면 이악 물고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해당 종목이 상장 폐지 요건만 들어가 있지 않다면 네. 조금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이 라이프 시멘틱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지금 뉴스 보니까 이 내용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테마 타고 날더니 갑자기 무슨 유상증자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는데 오호. 이런 부분에서 네. 잘 참고를 하셔서 내일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 악물고 손절로 선택을 하시던가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쪽으로 접근하는 관점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코너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 상담 시간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담받을 수 있는 시간 언제든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상담들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쓴 만큼 빠르게 한번 토르기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요. 근데 토르기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너무 궁금해서. 방금 전에 종목 받아가지고 저는 종목의 내용을 네. 오늘 하한가를 갔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키보드 치는 소리도 안 났는데 이미 뉴스를 알고 있었다고요? 지금 와, 확인을 해봤죠. 정말 대박입니다. 야, 여러분들 이거 박수 드려야 돼요. 진짜 제가 이게 종목이 나왔을 때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를 저도 네. 파악을 못했어요. 왜냐면 장중에는 대응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저는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포착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장이 끝나고 나서 제가 시간을 할애하거나 아니면 우리 토마토 방송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져오셨던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내용에 딱 맞는 뉴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함께 야, 하시죠?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얼른 토르기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토르기법에 대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르기법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오색선에 대한 설명 무조건 듣고 가셔야 됩니다.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는 구간,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 네. 그리고 황금색 선은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황금색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지지 저항선이고요. 자, 네 번째, 메가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 그리고 다섯 번째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오묘하고 매력적이지만 무서운 선이 바로 이 검은색 선입니다. 네. 블랙홀과도 같은 선인데 왜냐하면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 확실하게 저항을 받는지 확인하기 이전에는 이 선이 지지선인지 저항선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지만, 자, 검은색 저항선 아래에서 매수를 한다면 언제든지 검은색 저항선은 분할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종목을 매수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검은색 저항선이 아래에 있네 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선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핑크색과 검은색 혹은 뭡니까? 황금색과 검은선. 네. 이런 식으로 지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지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진입의 조건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검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색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서 토르기법이 포착되는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 시간입니다.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해서 우리는 기준봉을 찾아내죠. 그 기준봉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야 하고 거기에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이유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자리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봉으로부터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했을 때 우리가 진입하기에 용이한 그 자리가 나온다면 종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세 가지의 갈래길이 있습니다. 상승할 확률, 횡보할 확률, 하락할 확률이 있는데 그 중에 상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캔들의 모양으로는 이 망치 모양과 같은, 거꾸로 뒤집히면 안 됩니다. 똑바로 서야 되고요. 망치 모양이 양봉으로 나와주면서 아래꼬리가 길게 나오고 기준봉의 거래량보다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건 기준봉처럼 주가를 올릴 때 거래량이 붙었을 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봉 혹은 그 다음 봉을 통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니네라는 판단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준봉 이후에 나오는 캔들의 봉의 추세계. 모양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네. 이제는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제는 주가를 올리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매도 추세 자체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하는 것인데, 종가 베팅은 장중 동시효과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 시간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의 시간을
종가 베팅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10분 동안 매매하는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수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거래량이 안 붙었을 수도 있겠지만 오후장에는 거래량이 모두 다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단일가 시간이죠. 단일가 매매 종목들을 보시면 종가 베팅은 10분입니다만 단일가 매매 종목들은 3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되게 되어 네. 있죠. 그러면 이 체결되는 시간이 너무 긴 것도 문제지만 매수와 매도의 합이 한 번에 체결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방법을 여러 번 나눠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지션을 한 가지밖에 들고 갈 수가 없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내가 매수를 걸고 내가 매도를 걸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주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 그래서 내가 매수를 걸고 내가 매도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네. 시장가로 매수 걸고 시장가로 매도를 걸면 매수를 걸었던 거가 매도를 걸었던 게 같이 체결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보유 중인 상황에서 매수를 걸고 매도를 걸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를 걸었던 물량이 체결되겠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 추가로 매수를 걸었기 때문에 네. 매도가 먼저 되면서 매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물량을 내가 사고 판 게 되기 때문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포지션밖에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해 네. 놓고 이 상황에서 주가를 방어해 준다면 그 자리가 바로 종가 베팅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가로 주문 유형을 변경하셔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정가로 예를 들어 3,000원에 매수를 걸었는데 3시 20분에 가격이 3,000원이라서 3,000원에 매수를 걸었는데 3시 30분에 가격이 3,030원까지 올라갔어요. 6틱이 올라가서 그날의 종가를 형성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걸었던 3,000원의 가격은 미체결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미체결이 아니라 무조건 이 종목에 내가 오늘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네. 꼭 시장가로 주문 유형을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진입하는 날은 황금색 빛기둥이 뜬 날 진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황금색 빛기둥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기준봉이 뜬 이후에 이 토르 망치 네. 모양의 캔들이 뜨는 자리들은 진입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 그냥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기준봉이 나왔다는 건 테마가 섞였다는 것이고, 테마가 섞였다면 뉴스가 나왔다라는 얘기겠죠. 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 종목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뉴스가 없는데 기준봉을 만들고 종목을 방어해줬다? 그런 종목들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오. 꼭 황금색 빛기둥이 뜨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해안을 넓히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토르기법의 차트는 기본적으로 황금색 빛기둥에서 진입을 하지만 그 전날 혹은 전전날 기준봉이 있다라는 걸 과거 시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날 종가 베팅을 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볼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르기법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설명해 주신 것처럼 뉴스를 보고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토르기법이 뜬다면 오히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훨씬 더 크게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내용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차트에도 저 황금색 빛기둥이 떴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지금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타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르기법까지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면에 지속적으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02-2128-8566번도 상담 전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중에 저희 토르기법이 떴던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하락하는 종목이 정말 많았거든요. OCI 홀딩스도 오늘은 조금 주가가 조정이 받은 것 같은데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OCI 홀딩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과 관련되어 그쵸.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네. 등 광활한 대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안으로서 태양광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네. 위해서.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은 많지만 수요가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결국에 그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네.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폴리실리콘을 제조하고 있는데 폴리실리콘이 바로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변경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했다라고 해요. 네. 금지 발표가 나면서 OCI 홀딩스가 주가 상승을 한번 견인해 볼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OCI와 유상증자를 하겠다. 보세요. 연내 지주사 전환을 위한 유상증자를 하겠다. 근데 이 뉴스가 조금 달갑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근데 자, 홀딩스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너무 싫어해요. 네. 홀딩스 싫어하는데 네. 싫어하지만 잡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자리가 바로 존재했다는 네. 거죠. 9월 7일 날 메가토르 기법인 형광색 빛기둥이 보이실까요? 형광색 빛기둥이 나왔다는 건 메가토르 기법으로 중장기적 포트를 가지고 종목에 진입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자 그러면 120일 중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 견인을 했었던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기간에 모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상황에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상증자로 인한 악재와 지속적인 매출로 인한 모멘텀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멈출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메가토르 기법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5% 분할 매도, 두 번째 검은색 저항선, 세 번째 파란색 저항선에서 분할 매도를 하죠. 그러면 OCI 홀딩스는 검은색 저항선이 마지막 매도 타점으로 보고도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형님 누님들이 우리 토마토에 계신 형님 누님들이 자금을 많이 운용하시니까 네. 제가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이 적다면 단일가 매매나 이런 때에 매수 매도를 동시에 하면 불건전 거래로 첫 번째 네. 예, 주목을 받기 때문에 불건전 거래는 1차, 2차, 3차까지 경고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고 예를 들어 내가 10억 이상의 자금을 굴린다라고 하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도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DR텍입니다. DR텍은 의료 AI 기업이죠. 그러면 라이프 시멘틱스와 다르게 DR텍의 주가는 지금 현재 올랐습니다. 아주 좋은 그쵸? 상황에 있을 겁니다. 네. 자, 국내 최초 인공지능 의료기기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전 세계 유일의 직간접적 방식의 디텍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액의 8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 외화벌이 하는 거 좋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폴리실링코처럼 만약에 수출 규제 그쵸. 같은 게 나오면 취약해질 수 문제가 있잖아요. 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국에서의 매출을 어느 정도 밑바탕을 만들어 놓고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것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해외 수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론 국위 선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매출액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의료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에는 그 리스크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의료 관련주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호재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미국 보험청에서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네. 온 국민이 다 쓸 수 있는 시장이 되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지금처럼 돈 있는 자들의 호화로운 의료 치료가 되느냐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네. 거. 자, 그리고 관련주들은 셀바스 헬스케어 안 나오면 섭섭하죠. 루닛 또 마찬가지 안 나오면 섭섭해요. 큐렉소, JLK, 딥노이드 등이 있는데 딥노이드는 AI의 선두주자였었다는 네. 걸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우메 이게 뭐야? 형님 누님들 기억하세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추천을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DR텍은 무려 2번이나 단기간에 떴단 말입니다. 첫 번째 떴을 때 언제입니까? 상승하고 조정받다가 양봉을 만드는 그 자리. 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망치 모양이 나왔고 그 망치 모양의 거래량이 줄어든 이거는 누가 봐도 종가 베팅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냈죠. 거기에 한 번 더 포착을 했는데 그 포착한 자리에서 오늘 고가는 올라가긴 했지만 종가는 두 번째 토리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보다 조금 낮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거래량을 봐야겠죠.
거래량이 많이 붙었으면 나가리가 될 수 있으니까 거래량을 보니까 많이 안 붙었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상승할 가능성 높다는 거고 오늘 역사적 신고점인 7,590원까지 주가를 올려놨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횡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7,590원을 넘어가는 날 종가가 7,590원을 넘어서 끝나느냐 아니면 넘지 못하고 또 윗꼬리를 닿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DR텍 살펴봤는데 근데 저는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네. 이게 지금 단기간에 황금색 빗기둥이 두 가지가 떴고 네. 아직까지 그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주가의 갭 차이가 워낙 커서 15%까지 올랐다가 또 6%대로 결국에 마감을 했는데 이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더 갖고 가도 되는 건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한마디, 네. 9월달 시장을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죠. 뭡니까? 한마디가 곧 한 가지. 오전에 올라갔다가 오후에 내려올 거예요. 그죠? 네. 오전에 올라갔다가 오후에 내려올 건데 내려가는 거 당연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거 갭을 띄운 종목들을 제외하고 갭이 3% 이상 안 뜬 종목들은 오전에 올라갔다가 오후에 내려오는데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갭 하락시킨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고 그리고 거래량이 기준봉에서 나온 거래량 이상으로 2배 이상 붙지 않는다면 차익 실현 매물도 투매도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올라갈 때 매도하시고 오후에 내려올 때 추가로 더 담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리스크 감당하지 마시고 한 번 매수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매도만 하시는 겁니다. 네. 매도만 하시는데 오전에 올라갔다가 오후에 내려가는 건 당연한 시장이니까 내려오는 거에 겁먹지 마시면 되는 거고 올라갔을 때 15% 올라갔다 여기에서 한번 내려갈 것 같은데 혹은 이쯤에서 내가 익절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수익 구간인데 못 팔 이유 뭐가 있습니까? 10%를 팔건 50%를 팔건 전량을 다 팔건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말씀은 오늘의 핵심 포인트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거래량이 평소 대비 너무 붙게 될 경우에는 이거 주목해 보자라는 점, 주의해 보자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화제약 오늘 이제 이 종목도 살짝 떨어졌는데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대화제약은 주가가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뭡니까? 시가를 이탈하는 것은 네. 장중이 아니라 종가 기준이에요. 왜? 종가 때 갑자기 주가를 확 올려가지고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3시 20분에는 음봉이었는데 3시 30분에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 말은 곧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죠. 야바이 게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화제약은 왜 내려가도 할 말이 없느냐? 맨 아래줄 보세요. 단기 과열 중이에요. 단기 과열 중인데 9월 14일 날 풀립니다. 그러면 9월 14일 날이니까 9월 13일까지 단기 과열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 뉴스 볼 필요 없이 차트 보시죠.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14,35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단일가에 들어갔죠. 단일가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중기 차트를 보시면 할 말이 없어요. 단일가 첫날인데 왜 올렸을까요? 왜 올렸죠? 올렸으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바로 어제 시가까지 내려오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내려올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지금 대화제약 자체가 네. 제약 관련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는데 네. 단일가가 걸린 이유가 뭔가요?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좀 쉬어가자는 거죠. 쉬어가자는 움직임인데도 야, 나 아직 더 갈 수 있는데 이러고서는 어리광 부렸잖아요, 어제. 그러면 오늘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내려가는 폭이 에게 고작 이거 내리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내일 시장에서 네.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그 음봉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9월 13일 날의 종가가 어제의 시가를 이탈하느냐만 보시면 우리가 9월 14일 날 오전에 대화제약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일가 매매가 끝나는 종목들은 보통 대개 수급이 붙습니다. 그 수급이 붙는데 그 수급으로 인해서 과연 전고점을 돌파할지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일가가 풀리는 가격에서 얼만큼 주가를 내려서 끝내는지 9월 13일 날 종가가 얼마인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대화 제약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언박싱 했던 종목 중에 리뷰 타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어제 19,920원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 아주 살짝 못 미쳤는데 네. 이 종목이 아시아 시장에서 유통업계에 이번에 8위까지 올라갔다 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지 추가적인 목표가 주실 건지 부탁드릴게요. 네, 추가적인 목표가는 없습니다. 25,500원에서부터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인데 자, 보시면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테마 중에 네 번째 테마가 뭐였습니까? 유커. 그죠? 유커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가 있죠.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많이는 들어오는데 다들 보따리를 안 들고 들어온 건가? 이게 돈을 안 들고 들어온 네. 건가? 왜 매출액에 대한 신장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안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어제 나온 거죠. 예, 주말 동안에 있었던 그런 걱정거리를 소화시켜주는 듯한 약간 뭔가 채한 게 뚫린 듯한 뉴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높다라는 거. 중국 단체 관광객이 국내 유입함에 있어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마찬가지로 있는 기업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증가 추세는 자, 보세요. 추석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봤을 때 120일 차트로 에게 고작 이거밖에 못 올라갔어. 근데 거래량은 왜 줄었죠? 네.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왜 줄었습니까? 그리고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지수가 흔들리는데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유커 관련주들이 지금 유커 관련주들로 수급이 안 붙고 있는데 내가 억지로 주가를 끌어올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 내려갈 땐 내려가게 냅두고 유커 관련주 다시 한번 부각될 때 수급 붙을 때니까 그때 같이 덩달아서 매수해가지고 주가 올려놓으면 되는 건데 굳이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걸 방어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거래량이 안 붙은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건 상승 기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하락을 멈추고 재차 반등할 것이냐라는 걸 봐야 하겠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속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지금 현재 가격 구간 자체가 낮은 위치에서 포착을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유커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워낙 낮게 잡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목표가 궁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나노엔텍 들고 오셨네요. 이 종목 살펴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레보너치 기반 의료기와 생명공학 연구기기를 제조하고 있는데 네. 원격 진료 그러면 의료 AI랑도 연관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두각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는 코로나 때만 됐다면 매번 언급되는 그쵸. 관련주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개발한 개발사인데 노보노디스크의 공급사인 서모피셔와 OEM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에요. 그 말은 지금부터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고 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매출입니다. 매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 상관없습니다. 매출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관련주들은 테라젠, 이텍스, 마이크로진, 이지케어텍, 차바이오텍 등이 있는데 야, 차바이오텍은 역사상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면서 매출 신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엄청나게 붙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텍의 상승으로 무언가 다른 테마가 생길 가능성 네.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9월 달에 시장에서는 그런 위험한 테마 놀이를 하기에는 어려우니 지금은 그냥 올라가는 대로 지켜보자라는 관점인 거고 네. 자, 나노엔텍의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땐 주가가 쭉.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네. 맞고 또 내려가려 하다가 맞고 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지켜주는 구간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30%가 넘는 위치라는 거죠. 이 가격 구간이니까. 그러면 그 가격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모멘텀까지 있고 네. 거기에 나노엔텍의 차트를 봤을 때
120일 차트로는 현재 바닥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바닥 구간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달아 놓으면 그 윗꼬리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가 바로 수급이 붙는 네.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변칙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갭을 띄우고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그 윗꼬리를 추가적인. 잡아먹으면서 네.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고 주가를 네. 뺀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조정 구간을 가져갈 때 긴 조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두 번째 윗꼬리를 달았던 양봉의 고가를 돌파해야만 수급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자리 자체를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가격 구간까지 매물을 매집하겠다라는 신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익 실현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가를 한번 올려본 것도 있겠지만, 네. 차익 실현 매물뿐만이 아니고 이 정도 올려봤는데 왜 매도를 안 하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 다음날 다시 테스트를 해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매집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 윗꼬리 의미 없습니다. 이 윗꼬리는 갭을 띄운 음봉의 윗꼬리까지 올라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윗꼬리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저항의 역할은 하겠죠. 하지만 그 저항의 역할을 하던 말든 우리는 그보다 더 아래에서 잡을 거니까 저항 받으면 분할 매도하면 그만이겠죠. 왜? 저항을 받는 구간도 15%가 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나노엔텍을 첫 번째로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두 종목은? 번째 종목은 바로 KPF인데, 네. KPF의 문제점은 하나 지목하겠습니다. 자회사인 SBB테크의 지분을 37.59%를 보유하고 네. 있는데, SBB테크는 로봇 관련주죠. 거기에 SBB테크의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KPF가 위험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KPF는 자동차용 단조품 그리고 선박용 케이블, 화스너 제조를 하고 있는데, 풍력과 석탄 관련주로 편입된 이력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석탄은 아닐 수 있겠지만 풍력은 신재생 에너지와도 그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고, 자, 관련주로는 SBB테크, SPG, 이렌시스 등이 있는데, 차트 보겠습니다. 600일 차트로 봤을 때는 주가가 고점 구간까지 거리가 꽤 먼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또 설명드릴 수 있었던 네. 이유는 바로 중기 차트에 있습니다. 토르 기법이 포착된 이후부터 지수의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 현재 주가의 위치가 토르 기법으로 포착됐었던 종가보다 낮은 자리에 네.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시가에도 진입할 수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SBB테크가, 자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가 상승시킨 이후에 두 번째 상승을 가져왔었던 게 바로 SBB테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정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조정 구간의 끝은 상승이겠죠. 근데 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상장 기대감에 인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KPF의 주가 또한 한번 상승 견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KPF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 전략은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장 참 힘들었는데 오늘 힘이 나는 멘트들 많이 해주셨고요. 시장 대응 전략까지 잘 해주셨으니까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대응 전략 확실하게 짜보시면서 저희 다음 주에 뵐 때는 좀 시장이 기분 좋게 상승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